근데 그 결혼 우리 지난주에 이제 결혼이랑 관내분실 했잖아. 그 쌤이 근데 학교 쌤이 강조해준 포인트 내가 얘기 안 했던 부분 중에 학교 쌤이 따로 강조했던 포인트는 없어? 한번 이제 있으면 얘기 꼭 해주시고 92쪽입니다. 92쪽 기본적으로 이제 수필 갈래거든요. 수필 갈래인데 아마 모의고사 때는 수필이 여러분들 좀 속을 썩일 수는 있는데 내신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왜냐면 수필이 어려워지는 방식이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다른 시랑 붙어 있을 때 수필이니까 이게 그 형식의 구애를 안 받잖아? 그래서 그냥 여러 장면들, 여러 인물들 혹은 여러 대상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처음 읽고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이나 요소들을 다 파악해야 될 때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내신에서는 수필 본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거기 달려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 메시지랑 외부 작품이 어떻게 엮여서 나오나 여기가 아마 이제 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소나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더니 이제 그 기본적으로 화단을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미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려가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예 제로에서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랑 지금 이제 병들어 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있던 게 다시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너무 쉽겠지만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맞아 보이는 틀린 선지 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단에서 이제 이거를 없는 화단을 가꾸는 과정에서 니들이 생각해봐. 없는 화단을 가꾸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학적인 배움이랑 병들어버린 화단을 가꾸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학적 배움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땐 당연히 이거 신경 안 써도 그냥 읽히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시에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면 얘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에서 완전 제로부터 무언가 새롭게 싹 트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생명의 소중함 혹은 무슨 뭐 그 자라나는 뭐 경이로움 이런 거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예 이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의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어, 물을 주긴 줬는데 제대로 건강해지지가 않는 상황이고 비가 오니까 맑은 물이 가득 고였고 비가 긴 화단 앞을 깨지며 수군거렸대.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여기 이제 그 각주 보면은 원래 백성을 그 비유해서 쓰는 말을 여기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우리 다른 작품들에서 풀떼기를 갖다가 백성을 비유하는 말로 쓰는 고전 시가나 소설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관습적 표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관습적 표현 겸 실제의 뜻으로도 쓰인 거죠. 그럼 굳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고 수국 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어쩌고 열렸다. 기특하게 여기에서 잎사귀마다 들어보면 어루만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재, 제재래 그 소생인 거지 소생.
여기는 소생인 거고 여기는 탄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 교실 관례로서 이 글의 특성에 표의 세 번째 칸 있죠?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의 수필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예스러운 어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태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상간의 대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야. 다른 모든 수필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 글쓴이가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한다는 거, 형식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다른 수필에서도 많이 보이는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이 부분은 조금 쉽게 말하면 다른 특징들에 비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밑에 인위적인 것, 수돗물, 자연적인 것, 빗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나 문단에 그저 하늘물이라야 이러잖아요. 그 대사가 있잖아요. 여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나 문단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저 하늘물이라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물 이제 빗물인 거지. 그 다음에 수돗물. 그리고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억조창생이라는 단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대입되는 걸 우리가 사실 당연히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의 생각이 일로 흘러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수필은 기본적으로 경험의 변화, 그냥 경험이 새로 그러니까 경험을 새로 하거나 경험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변화한 거죠.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억조창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미리 익숙해져 놔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백성과도 이제 쓰이는 말이니까 이게 과연 뒤에 내용이랑도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뒤에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장.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나 가만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하면서 성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서 층층이 태를 두르고 곁가지 새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며 사축나무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무 외치었고 노인은 가끔 아는 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서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내가 엄청 자주 강조했던 것 중에 거의 모든 문학에서 그 비문학을 제외하고 독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문학, 특히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그게 뻔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상적 관념이 무언가 물건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형상화 됐네? 라는 포인트는 무조건 표시라도 조그만하게 해놓던가 머릿속으로 이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나오는 그 포인트랑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시겠죠? 지금 여기 밑줄 그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노인의 마음이 행동에 보이는 건데 왜 작가가 하필이면 앞에 다른 행동이 아니라
노인이 나무를 가꾸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의 장면을 다 서술하듯이 이렇게 했겠냐고. 저걸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렇죠? 나는 한 번도 노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청난 모청난 성류보다도 나이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노인의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나의 생각. 되는 대로. 이 중요한 거죠. 모롱모롱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노인이 나무를 가꾸는 게 물론 정성을 다한 건 맞지만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 거죠. 이게 지금 포인트야. 지금 주인공이 여기서 화자가 노인의 정성이나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 거지 지금. 가치관이 달라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다 뭐야? 맞아 보이는 트랜선지 쓰는 포인트라니까. 그러니까 노인 이 행동에서 이게 지금 정성을 들인 것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라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나는 한 번도 노 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내가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밑줄 기억해서 딱 끄어놓고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물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앞,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딱 그거 내기 좋은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니네들이 봐도 출제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러니까 노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밑줄 딱 긋고 뭐라 내겠어요? 여기서 주인공인 나가 노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러고 물어보기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근데 매우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하고 근거가 바로 앞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읽어봐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함축된 말인 거지 사실. 내가 제공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이 함축된 거야. 그래서 밑줄 끄세요.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을 생각한다. 여기 밑줄 끄세요. 라의 두 번째 줄입니다.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 밑줄 끄세요. 이게 지금 사실상 나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거고 노인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건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하늘의 물이라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육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은 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되는 대로에 대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지금 까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불구, 기형, 재변이라고 비판하는 거야. 시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안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아, 그럼 이제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은 신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야? 아닌 거죠. 그렇죠? 완성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지. 미완이 아니라는 거야. 완성품이야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이게 봐봐.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글쓴이의 전제를 알아야 정확히 의미가 파악되는 문장이에요. 창조나 개작이 창조나 개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에 이 숨은 뜻은 뭐야? 우리가 자연에 손을 대는 건 그러니까 뭐랄까 관여라고 할까요? 모든 관여는 다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주인공의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정리하게 보면은 노인 자신이 과거는 화초들을 손님들이 구경시키고 성령하고 마치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 늘어오는 것 같다고 하고 글쓴이는 노인의 화단이 자신의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노인의 제공을 취하지 않았고 노인이 강화한 석류나무를 보며 불유쾌를 느낀다. 그래서 지금 봐요. 이게 지금 이 두 명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붉어지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석류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노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푸른 채반에 꽃송이.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육회.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봐. 자연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둘 다? 자연물에 대해서. 그치. 이게 헷갈리기 쉽다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연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는 건 맞아. 둘 다 긍정이야. 그리고 경외로움 느끼는 거 맞아요. 둘 다 맞다고. 근데 이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차이점 뭐예요? 노인은 개입을 하는 거죠. 나는 개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도 해요. 그래서 인위적 행동에 대해서 이 친구라면 노인은 하고 있고요. 나는 싫어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그때 지민아 독서 할 때 지민아 정신 차리고 있어? 독서할 때 내가 그때 뭔 얘기했어요?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나오면, 카테고리가 나오면 공통점이랑 차이점 구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생각하면 아, 노인은 그냥 뭐 자연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다 부시는구나.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왜? 앞에 대사가 나왔잖아. 수돗물이나 빗물이 아니라 수돗물이 아니라 빗물이어야, 하늘에서 내린 물이어야 얘네들이 화단에 이 죽어가는 얘들이 다시 자라나는구나라는 대사를 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노인이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 얕보는 태도는 아니야. 다만 그거를 가꿔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고, 나는 뭐야? 그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이 중요한 게 개입하지 말라는 이제 이유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필이 쓴 사람의 생각을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더하는 것도 안 되고 빼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국어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번 내신 때 100점 맞아가지고 한 달 월급 200억 받게 된다고 쳐. 그러면 오늘 좀 기분 내고 싶다. 파인다이닝 가야겠다 해가지고 뭐 저녁 한 명 1인당 한 150억짜리 저녁 그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셰프가 딱 요리를 내왔어.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좀 난 매콤한 게 좋은다면서 고춧가루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나 이거 좀 싫은데 덜어서 먹거나 이러면은 요리사가 아연 실색을 하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완성품이니까 개입을 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제 하물며 만약에 그 주체가 만드는 사람이 신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완성일 뿐만 아니라 완벽인 거야. 완성일 뿐만 아니라 완벽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나의 입장은. 어. 그래서 96쪽입니다. 여기 이제 감상일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초를 대하는 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선화 나무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아니다. 봉선화 저기다 잡자.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 부분 보면 알겠지만은 철사로 층층이 테를 두르고 곁까지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숭아나무 키가 앉아도 못 되는 어린 나무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장미 홍해문같이 틀어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어떤 식으로 정성을 들인지 표현을 했어. 다만 그게 이제 노인의 정성을 표현을 했는데 뒤에서 자기 가치관이랑 안 맞다라는 뉘앙스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틀어 올린다라는 단어. 그리고 뭐 테를 두르고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한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부러 굉장히 그 인공적 뉘앙스가 강한 혹은 단호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을 써준 거죠. 그다음에 98쪽입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려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는 가로수리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다. 칠 뻔했다. 칠 뻔했다 동그라미. 어둠도 이긴 병균 같은 것일까? 어둠 동그라미 치시고요.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내륙처럼 한가운데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해군 장군의 동상이 뭐 있어요? 이게 지금 해군 장군의 동상 스모커 대령 이런 게 아니잖아.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 그 광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엽록소를 벌인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거였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봄꽃, 불꽃 나무들. 지금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특징에 역설법, 도치법, 의인법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이제 이 방법들이 다 어디다 쓰였는지 여러분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시에서도 짚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 딱 보면은 알고 있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음, 화 지금 이제 요렇게 대립각 잡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는 위에야 밑에야? 밑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광화문 어쩌고에서는 얘가 지금 긍정과 부정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던 문학에서 자꾸 시어랑 의미를 1대1 대응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함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하나 그냥 예시고 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게 잠들지 못하고 두 눈 뜨고 있다.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밤과 낮,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인위적인 밝음, 갖고 있는 생각을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을 힌트를 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 시는 굉장히 많이 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안 준 시도 많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처럼 어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방심하고 그냥 막 읽어제끼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추론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로 알아놔야 하는 거는
이제 화자가 여기서 지금 이걸 싫어하는 이유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밝아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밝아서? 밝은데 인위적이라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를 삼잖아요. 그쵸? 인위적이라서? 그럼 이제 만약에 자연스러운 인위적이면? 화자가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치면은 이런 거야. 가나다 해놓고 이 시의 화자가 여기 있는 노인에게 할 말로 옳은 것은, 이 시의 화자가 누구야? 수필의 주인공에게 할 말로 옳은 것은, 혹은 반대로 이 수필의 주인공이 저기 화자를 비판할 말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저 두 개 차이의 시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내보세요. 이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 돌려가지고 이 주인공이 쟤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비판할까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생태적 관점,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둘 사이의 상호보완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 말한다.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태계, 여기 밑줄 끄으세요. 지식업의 생태적 관점에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태계 밑줄 끄으세요. 99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결국에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공통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은 결국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아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인간과 자연은 분명히 다른 거긴 한데 우리가 환경에게 예를 들면 뭐 일방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엄밀한 부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회는 자연을 도구로 삼아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에 이제 보면 자연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인류 공생을 도모해야 하는 지금 밑줄 그으세요. 자연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인류 공생을 도모해야 하는 지금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생태문학은 단순히 환경 문제, 환경 파괴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밑에 현대사회의 병폐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비판 밑줄 그으세요. 이 지금 매우 중요한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4명 나오는데, 왼쪽 위에 생태문학이 인간의 욕망까지도 비판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여자예요. 생태문학이 인간의 욕망까지도 비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 즉 녹색같이 아름다움을 예찬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 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나무들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현대사회의 병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 밑줄 그으세요. 그 맨 밑에 있는 남자애가 하는 말. 지금 이게 4개 이렇게 밑줄 그었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연하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니? 이거 보이죠? 화살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 볼펜으로 우리 아까 밑줄 그은 데 있죠? 그거 연결 띡띡띡 해주세요.
디귿자로 연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네 칸에다가 밑줄 그었잖아요. 걔네끼리 이어주라고. 이렇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화살표를 왜 이렇게 연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실상 여기서 문제를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화단을 이제 수업을 학교에서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 문제,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지. 당연하지. 당연한데, 여기서 무언가를 이제 적용해 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수필에서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화자의 결론은 뭐야? 아,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치? 전구를 밝혀서 인위적으로 빛을 밝히는 거를 비판하는 관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너네들이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관점에서의 공통점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어려울 수 있다.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가 만약에 이 지문에서 낸다고 하면 아마 저걸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상식 같은 거긴 한데요. 김용민 생태문학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산업 사회는 자연을 도구로 삼아 발전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 작품에서만 중요해요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 대립각이 세워지는 문학에서 대립각이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기준이야. 내재적 가치가 있고요. 외재적 가치가 있어요. 본질적 가치가 있고요. 도구적 가치가 있어요. 목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보통 대부분은 영원하고 일시적이고 정말 너무 자주 나오는 대립각이에요. 정말 너무 자주 나오는 대립각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제 너네 직업이 목수야. 목수면 망치를 사겠죠? 돈을 주고. 그쵸? 망치가 꼭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목수가 망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가치를 부여하는, 즉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그치? 그러니까 목수가 망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망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망치 밖에 있는 거예요. 망치가 좋은 이유가. 왜?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가 이거 먹고 이거 팔아야 되거든. 그쵸? 그럼 망치가 좋은 이유는 망치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망치를 도구적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아, 얘는 도구야. 도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어. 인 거고. 수단으로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수단. 그리고 일시적인 거야. 망치는 언젠가는 녹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른 망치 그냥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기계를 하나 샀어. 그러면 망치가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내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자체로서 좋은 것. 예를 들면은 건강, 뭐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은 그냥 그 자체로서 좋은 거야. 그렇죠? 행복이라는 개념 안에 좋음이 들어 있잖아. 본질적 그 자체로서 그냥 그 본질 자체가 좋음이야. 얘가 갖고 있는 게. 그다음에 목표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지. 망치를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영원히 우리에게 뭔가 좋음, 그러니까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거의 모든 문학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립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들어 있어야 이 대립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선우가 돈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아니 그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돈을 우리가 버는 이유는 뭐야?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이 돈이 생긴 게 너무 좋아서 이거 정말 이쁘다 수집해 이게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이걸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제 관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하고 거의 모든 문학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열심히 이거 필기 안 하시면 열심히 쓰시고 뒤에 매체 자료 나오는데 너네 여기 했어요 학교에서? 안 한다 하죠? 그쵸? 오른쪽에 102쪽에 개념하면서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이라고 되네. 경험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색 동그라미 치세요. 경험 매우 중요하고요. 사색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색은 뭐냐면 생각할 사에 찾을 색이에요. 그러니까 수색하다 할 때 그 색이에요. 생각해서 찾는 거야. 경험은 실제로 내가 부딪혀서 알게 된 거고 사색은 뭐야? 생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은 뭔가 외부적인 있는 거에 의해서 내가 깨달은 거고 사색은 혼자 생각하다가 뭔가 깨달은 거죠.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당연히.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거요. 우리 뭐 가끔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은 뭐 참아설, 소제기 하는 그거야. 그러니까 설은 그냥 말 그대로 논설문 할 때 그 설이야. 그냥 그 읽는 거고 기는 조금 달라. 기록이지 기록. 기행문 할 때 그 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화단 이태준 하면서 제재 개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성격 교훈적 비판적 이거 자체는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가 교훈적이고 어디를 봐서 비판적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대비되는지 그리고 뭐가 예스러운지 그리고 의태어가 어디 등장했는지 이거 뭐 당연히 할 줄 알 거고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이랑 2번 시험 출제부 때 1번이랑 2번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지금 필기 안 하신 분들 얼른 필기하세요. 일기랑 수필이 중요하다 했다고? 어떻게 중요하다 했어? 응. 아마 근데 이거 그거 같은데? 그냥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흔해서 밑줄 치신 것 같은데? 어. 왜냐면 편지는 너네가 교과서에서 볼 일이 거의 없고 기행문이랑 비평이랑 설이랑 기는 지금 너네 단계에서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수필이 제일 큰 범위니까 그거 밑줄 치라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일기처럼 제일 너네한테 익숙한 거니까 수필이라는 개념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기가 아직 시험에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 아예 없고 수필이 나온 경우는 있어요.